자, 인문예술 첫 번째 로티의 해석학적 관점에 대한 글입니다. 설명을 할게요. 현대 인식론은 자율적 주체인 인간들이 보편적 이성을 통해 진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주장하는 건 얘네죠. 현대 인식론이 주장을 해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성을 통해 진리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성이 긍정적인 거네요. 이성은 중요한 거.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에 기반한 분석 철학. 그러니까 현대 인식론과 분석 철학은 같은 맥락이겠죠. 철학의 대상을 진위가 명확히 확정될 수 있는 명제로 보았다. 그러니까 진위, 참과 거짓이 명확할 수 있는 것. 그런 명제. 참과 거짓이 명확한 명제를 철학의 대상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신은 존재하는가 이런 거는 사실 명확하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철학적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보고 인간의 사고를 언어의 의미 분석을 통해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철학의 임무로 삼았다. 그러니까 분석 철학의 대상, 분석 철학이 보는 철학의 임무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자유주의 해석학자 로티는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과 콰인의 전체론을 바탕으로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기존 철학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이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로티의 요 내용,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기존 철학을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근데 그 내용이 아마 이제 이 언어 게임론과 전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겠죠. 자, 문제를 보면은 분석 철학은 현대 인식론과는 달리 철학의 대상을 진위가 명확히 확정할 수 있는 명제로 봤다. 이거는 이제 분석 철학이 현대 인식론과는 달리가 틀린 거죠. 그죠? 아까 얘기했듯이 현대 인식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석 철학은 인간의 언어를 분석하면 인간의 사고를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왜냐면 이거죠. 인간의 사고를 논리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철학의 임무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언어가 사고를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분석하면 그 사고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의미가 언어 게임의 규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언어 게임론을 주장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위에서 얘기했듯이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 요거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그에 따르면 자명하다고 여겨지는 지식, 분명하다고 여겨지는 지식도 결국은 합의된 언어 게임의 규칙에 따라 구축된 것이다. 그러니까 자명하다고 여겨지는 것도 자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지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 자체가 필연적으로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죠. 소위 진리라는 것도 언어 게임의 규칙에 기반한 상호작용의 결과물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한편 콰이는 대상에 대한 신념이나 명제들이 각각 어쩌고저쩌고 서로 정당성을 입증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는 전체론을 주장합니다. 자, 신념이나 명제들이 서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각각이 독립적으로 참이다, 거짓이다, 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서로가 서로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 물리학자들은 물체의 가속도에 관한 물리법칙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실험 장치와 물리법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물체의 가속도에 관한 물리법칙이 이것 자체로 참이다 거짓이다를 말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실험 장치, 또 다른 물리 법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죠. 그 또 다른 물리 법칙도 그것이 참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물리 법칙이나 또 다른 법칙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서로가 정당성을 입증하는 체계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콰이는 이처럼 모든 명제가 상호 의존적 맥락 속에 놓여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명제들의 진리성이 상대화되므로 절대화가 아니라 상대적이라는 거죠. 상대화되므로 이론의 궁극적 토대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누구야? 콰인이에요. 콰인. 그래서 콰인은 이게 전체주의죠. 전체론. 그러니까 전체론인 것은 이 전체가 이렇게 모여야 참이지
하나가 절대적 참은 아니야. 뭐 이렇게 보는 관점인 것 같죠? 자, 이게 이제 콰인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가 지시하는 대상과 언어의 의미가 합의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 맞죠? 합의라고 했죠?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콰인과는 달리 수학적 지식과 같은 기본 개념은 독립적으로 정당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다. 아니죠. 그죠? 이런 수학적 지식과 같은 자명하다고 여겨지는 지식도 결국은 합의에 의해서 구축된 것이지 필연적으로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독립적으로 정당성을 보증할 수 없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따라서 X로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절대적 진리라고 보았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예. 정당성을 스스로 보증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X입니다. 그 다음에 로티는 자 아까 맨 첫 번째 문단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로티는 이 비트겐슈타인의 언어 게임론과 콰인의 전체론을 결합한다고 했죠. 그 얘기가 여기서 이어져 나옵니다. 자, 언어 게임론과 콰인의 전체론을 결합해서 명제의 의미는 특정 맥락의 게임 규칙에 의해서만 규정되며 그 맥락을 벗어나면 의미를 잃는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게 이제 뭐랑 관련돼요? 언어 게임론이랑 관련된 거죠. 현대 인식론은 인간의 마음이 자연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이며 이 거울에 반영된 확실한 표상만이 인식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여러분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게 좀 저는 중요한 것 같은데 이 문장을 읽으면서 어떤 판단이나 아무 생각이 없으면 안 돼요. 이걸 읽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일단 앞에 나와 있었던 이미 나와 있거든요. 사실 로티와 현대 인식론은 다른 관점입니다. 달라요. 현대 인식론은 좀 절대적 관점이죠. 그죠? 여기도 보면 인간의 마음이 거울이고 이 거울에 반영된 확실한 표상만 인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저것만 참이야. 절대적으로 저것만 옳아. 이렇게 보는 관점이란 말이죠. 그런데 콰인의 전체론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티는 그 콰인의 전체론을 긍정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로티가 봤을 때 현대 인식론은 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볼 거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편가르기라고 제가 얘기하죠. 편가르기. 그래서 콰인의 전체론이 만약에 긍정이라면 현대 인식론은 부정인 거죠. 로티 입장에서. 그죠? 뒤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티는 이러한 거울 개념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현대 인식론과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현대 인식론이 진리는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기초에 근거해야 한다는 토대주의적 관념에 얽매여 있다. 이것도 체크해야 되겠네. 요거는 이제 토대주의적 관념을 수식하는 거니까 필요가 없고 토대주의적 관념에 얽매여 있다고 비판을 했다. 됐죠? 그래서 로티의 관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진리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므로 그가 누구야? 로티죠. 왜냐면 로티는 전체론을 인정하니까. 명제는 절대적 아니라 넘어가고 현상에 대한 설명력과 예측력이라는 실용적 가치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로티의 주장이에요. 이런 아니라 이런 걸 빨리빨리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고 여기를 이해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는 철학은 하나의 언어 게임으로 보고 그 유용성을 평가하는 해석학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이 로티의 이런 이론이 해석학적 접근이라는 거죠. 자, 6번 절충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좀 절충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요즘에는 절충이 잘 안 쓰여요. 절충은 중간 단계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을 주장해. 상대는 0을 주장해. 그러면 중간인 50을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절충이에요. 중간 지점을 타협 지점을 찾는 거. 이걸 이제 절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절충이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거 조금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조금을 이렇게 섞어. 그런 것도 절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얘는 비트겐슈타인과 콰인의 주장을 절충하고 있진 않아요. 일단 이게 절충이 되려면 얘들아 비트겐슈타인하고 콰인이 서로 반대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중간에 절충 지점을 찾아서 타협을 보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뭐 반대가 아니죠. 그냥 이 두 가지가 로티에 의해서 이렇게 융합이 되었다라는 것 뿐이지 얘네 둘이 서로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X예요.
그 다음에 7번도 헛소리죠. 이거 인간의 마음에 반영된 확실한 표상만이 인식의 근거. 이거는 이제 현대 인식론이 주장하는 바지. 로티가 아니고. 그 다음에 기억을 요약해라. 자, 일단 그는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죠? 항상 그냥 주어 서술을 일단 짓거리고 보는 겁니다. 그는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주장을 했어요. 뭐라고 주장했냐? 뭐라고 주장했을까요? 판단해야 한다는 거. 실용적 가치로 판단해야 한다. 설명력과 예측력이라는 실용적 가치로. 뭐를 판단하는 걸까요? 뭐를? 명제를이죠. 이게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그는 진리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므로 명제를 설명력과 예측력이라는 실용적 가치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거예요. 됐어요? 뭐 이런 확실한 표상, 절대적 가치 이런 게 아니라 설명력과 예측력이라는 실용적 가치로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해석학적 접근이다. 이런 말입니다. 했잖아 이거. 절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거 아니고 죄송합니다. 정신이 나갔네. 죄송해요. 정신이 나갔네요. 아까 다 했는데 자, 요약하고 있었죠. 네, 요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가 그는 주장했어요. 판단해야 한다고 그죠? 그래서 이제 진리가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므로 요건 빼도 됩니다. 요거는 인물을 빼도 돼요. 왜? 이유와 원인이잖아, 그죠? 결과 결론 중심으로 요약하라고 했죠. 빼버립시다. 그러면 진리가 어쩌고 저쩌고 이므로 이거 다 빼요. 명제는 설명력과 예측력이라는 실용적 가치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봐봐. 그죠? 이것도 뺐네. 죄송합니다. 이것도 뺐네. 왜냐면 이거는 실용적 가치를 꾸며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뺀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기준은 뭐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네. 그 다음에 로티는 해석학의 실용성이 전체론적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이제 콰인의 전체론이 이런 영향을 준다. 이런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해석학은 다양한 형태의 담론을 인정하고 상대적이죠.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겁니다. 이를 생산하고 전승하는 주체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담론들 간의 연관성을 파악해 나간다. A를 이해하기 위해 B를 참조하고 B를 이해하기 위해 C를 참조하는 과정에서 담론들 간의 상호 이해를 수반하는 해석학적 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이해가 되는 친구들이 있을 거고 안 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안 되는 친구들은 어휘의 문제예요. 이 문장에 있는 모든 단어를 여러분 다 이해하셔야 돼요.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되는데 제발 단어 이해 안 되는데 그냥 읽고 있지 마. 단어 뜻 좀 찾아봐 얘들아. 단어 뜻 좀 물어봐. 나한테 물어보든가 찾아보든가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문장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무슨 뭐 요령 알려주고 요약하는 방법 알려주고 하면 뭐해. 너네가 문장을 이해를 못하면 결국 문제를 못 풀어요. 궁극적으로는 이해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결국은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A를 이해하려면 B가 필요하고 B를 이해하려면 C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해석학적 순환. 그러니까 C가 참이려면 A가 참여해야 되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A가 참이려면 B가 필요해. B가 참이려면 C가 필요해. 근데 C가 참이려면 A가 필요해. 이런 해석학적 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티는 그걸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해석학은 분석 철학이 비합리적이라며 배제했던 담론 이건 앞에 나와 있었거든요. 참과 진위를 명확히 확정할 수 없는 명제들 이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배제했던 담론들이죠. 위에 첫 번째 문단에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 문단인가 두 번째인가 이거죠 이거. 첫 번째 문단에 있었죠.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게 아닌 거니까 이겁니다. 진위가 명확히 확정될 수 없는 명제들을 전체론의 틀 안에 복권시킬 뿐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들도 철학의 대상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거죠. 서로 다른 담론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됐죠? 그 다음에 따라서가 있네요. 따라서 규범들을 이거는 아니라 뭐뭐보다는이니까 빼고 그것들이 형성되어 온 과정 그러니까 규범들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문장도 뭐뭐 대신이니까 앞에 거 빼고 다양한 담론들 간의 대화를 통한 진보를 추구해야 한다. 이때 대화는 서로가 의미 있는 주제로 승인받는 것을 전제로 한다. 어쩌고 저쩌고 됐죠? 그래서 결국은 상대적이라는 겁니다. 예, 절대적인 거 아니고 상대적인 거다. 그래서 그것이 형성되어 온 과정을 추적해야 된다. 대화를 통해 진보를 추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해석학적 순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니요. 오히려 아까 얘기했죠? 해석학적 순환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일단 틀렸습니다. 뭐 이거에 대한 해답도 당연히 틀렸겠죠. 문제점을 지적을 안 했는데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다음 실용적 가치를 중시하는 로티의 해석학적 입장은 도덕적 상대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티는 절대주의적 관점은 아니에요. 그죠? 상대주의란 말이죠.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맥락에 따라 이게 참일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이게 거짓일 수도 있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면 도덕적 상대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 도덕적 상대주의를 인정하게 돼버려요. 근데 이 도덕적 상대주의는 뭐냐면 상황에 따라 도덕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진짜 한 거의 15년, 20년 전부터 해온 얘기인데 사회는 점점 상대주의를 인정하는 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절대주의, 그래서 무조건 이게 맞고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게 많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상대주의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이거 제가 2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그럼 뭐냐면 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너 인정, 나는 나 인정. 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인정을 할 거냐고요. 예? 어디까지 인정을 할 거냐고. 그게 도덕적 상대주의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지만 않으면 무엇이든 인정해야 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어떤 그래도 옳음이 존재하는가? 옳고 그름이 존재하는가? 뭐 이런 건데 이런 관점의 싸움인데 저는 이 상대주의로 끝까지 가면 결국은 문제가 생길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람을 죽여야 마음이 편해. 예를 들면 그래서 사람을 죽여. 괜찮나요? 인정할 수 있나요? 물론 타인에게 피해를 주니까 문제가 있어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가면 남보다는 내가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 남보다는 내가 중요하잖아. 그런데 막 사람을 죽이지 못하면 막 불안하고 막 살 수가 없어. 내가 살기 위해 죽였어. 이거 정당방위 인정해줘. 이런 사회가 온다니까? 올걸? 저는 그래서 동성애나 이런 것도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나는 그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야. 이 내 생각도 인정해줘.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주진 않잖아. 그렇다고 그 사람들 찾아가서 막 욕하고 뭐 그러진 않아. 하지만 내 개인적으로 내 신념은 이론은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상대주의가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그 모든 것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예, 절대적 가치가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비판하는 거예요. 로티의 이런 관점을. 야, 그따구로 하다가는 모든 관점을 다 인정해야 될 걸?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시겠니? 그러나 그의 사상은 다양한 문화와 가치관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의 다원주의적 성격과 부합하며 상호 이해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철학적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그의 철학은 어쩌고저쩌고 의의가 있다. 됐죠? 자, 그래서 디귿과 같은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담론을 인정하는 것의 문제점을 크게 인식할 것이다. 그렇죠? 예, 크게 인식하니까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양한 담론을 모두 인정하면 도덕이라는 것 자체를 정할 수가 없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나와 있진 않아요. 이건 그냥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번 장단점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랬는데 단점은 이게 이제 단점이에요. 단점이라면 단점, 비판점이죠. 그럼 장점은 뭐냐? 이게 장점이죠. 의의, 가치가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걸 장점으로 볼 수도 있어요. 따라서 장단점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